가정의 달 5월인데 모두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 보내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이자 시골에서 작게 감자, 고구마 등 여러 농작물을 농사짓고 있는 농부입니다. 밭에 나갈 때마다 이 채널의 사연을 틀어놓고 들으면서 일하고 있는데요. 저만큼이나 쓰라린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위로를 받으며 이야기를 들어왔죠.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많은 분들께 위로와 재미를 드리고 싶어 용기 내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꼭 채택이 돼서 멋진 목소리로 읽혔으면 좋겠네요. 농부의 딸로 태어난 저는 초등학교 시절 때부터 부모님의 일을 도우러 자주 밭으로 나갔습니다. 고사리 손으로 농작물을 만지며 살아서 저절로 농사일을 터득했죠. 고등학교 때는 제가 모든 걸 할 줄 알고 일도 빠르고 야무지게 잘해서 부모님이 저에게 부여한 일이 아주 많았네요. 부모님은 당연히 제가 농부가 되길 바라셨는데 저는 시골이 지겹고 밭에서 평생을 바치며 일하고 싶지 않아 수능 시험을 보고 대학을 수도권으로 지원했습니다. 명문대까지는 아니지만 꽤 좋다고 소문난 대학에 합격해서 시골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아빠 엄마는 축하를 해주면서도 많이 서운해하시고 아쉬워하셨어요. 농사일을 아주 잘하는 제가 떠나게 됐으니 그럴만도 했죠. 그렇게 전 대학 생활에 충실했고 도시 생활에 금세 적응했어요. 시골에 비하면 엄청나게 편하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 생활들이 너무 좋아서 고향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았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했는데 회사 생활도 저에게 찰떡같이 잘 맞아서 재밌는 인생을 살게 됐네요. 세월은 조금 더 흘러 30대 중반이 됐고 회사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이는 외모가 잘생기거나 매력이 넘치는 건 아니었지만 내면이 멋진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회사를 다니긴 했지만 성실하고 자기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모습이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저희는 약 2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제 남편을 처음 보시자마자 흐뭇한 표정을 지으며 기뻐하셨습니다. 시댁 식구는 시어머니만 계셨는데 저를 크게 마음에 들어 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답니다. 남편은 어머님이 혼자 아들을 키워오며 고생을 많이 하셔서 잘 웃지 않는 분이라고 해명했어요. 속마음은 따뜻한 분이니 괜한 오해를 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신혼 1년 동안은 그이와 연애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일상을 보냈어요. 각자 최선을 다해 일도 하고 사랑도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해가 바뀌고 나자 제가 모르던 남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고운 말, 바른 말만 할 줄 알았던 그이의 입에서 비속어와 욕이 쏟아졌고 온순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욱하는 모습이 여과 없이 드러났답니다. 외식을 하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남자와 눈을 마주쳤고 다짜고짜 남편이 처음 본 남자에게 화를 냈어요. 야, 이 새끼야, 뭘 꼬라봐? 밥 잘 먹고 나왔는데 니놈 눈깔 보니까 토 나올 것 같다고! 저는 너무 놀라서 제 남편이 맞는지 얼굴을 뚫어져라 봤습니다. 그리고 욕을 들은 상대 남자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죠. 잘못한 게 없는데 제 남편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말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커서 오해를 드렸나 보네요. 이 새끼야, 눈깔 크면 작게 뜨고 다니면 될 거 아니야. 너 다음에 길에서 나랑 마주치면 무조건 도망가라. 내가 니놈 눈깔을 확 뽑아버릴지도 모르니까. 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전 그만 갈 길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남자는 도대체 뭘 잘못했다는 건지 90도로 숙여서 사과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전 남편에게 이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냈어요. 여보, 방금 무슨 짓 한 거야?
저 남자가 당신한테 무슨 피해를 줬다고 욕을 하고 무안을 줘? 왜 시비를 건 거야? 아니, 저 새끼가 기분 나쁘게 꼬라보잖아. 눈으로 욕하는 것 같길래 한 소리 한 거야. 눈으로 욕을 했다고?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당신 분노 조절 장애야? 뭐? 분노 조절 장애? 나 참, 욕 한마디 했다고 남편을 정신병자 취급하는 거야? 이 여자야, 남자들은 원래 눈만 마주쳐도 싸우고 그래. 별일도 아닌 것 가지고 호들갑은. 아이, 밥 먹고 체하게 생겼네. 그이는 제가 모진 소리를 했다며 짜증내고 먼저 가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남편이 무서웠는지 한방에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며칠 뒤에는 같이 길을 걷던 중 한 여자를 보고 혼잣말로 짓거리더군요. 이야, 몸매 봐라. 죽이네. 빵댕이가 토실토실하니 밤일 끝내주게 잘하겠어. 나도 저런 여자랑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에휴, 당신은 어디가 등이고 어디가 가슴인지 구분이 안 된다. 가슴에 뽕이라도 좀 채워넣지 그래? 지나가는 여자를 농락한 것도 모자라 저와 몸매를 비교하는 막대먹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진짜 까면 깔수록 가관이야. 실망스러운 게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나 혼자 갈 테니까 당신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와. 안 그래도 그러려고 했거든. 못생기고 볼품없는 당신이랑 나란히 걸으면 내 체면이 깎인다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같이 화를 불러일으켰고 결혼한 걸 후회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천박하고 불성사나워서 도저히 옆에 붙어있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남편의 가족인 시어머니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처음엔 무뚝뚝한 분이라 표현력이 적다고 생각해왔는데 언젠가부터 제 얼굴만 보면 돈 타령을 하셨어요. 야, 너는 시댁에 오면서 맨날 그냥 가더라? 하늘 같은 시어머니한테 뭐 줄 거 없니? 네? 용돈이요? 어머님, 매달 한 번씩 용돈 붙여드리고 있잖아요. 그 돈이 적진 않으실 텐데. 그리고 어머님이 요리도 전혀 안 하시고 살림도 싫어하셔서 매주 제가 와서 반찬 만들어드리고 살림까지 봐드리고 있잖아요. 뭐야? 그래서 할 만큼 하고 있으니 입 닥치고 있으란 말이냐? 게다가 내 용돈을 네가 주니? 내 아들이 주는 거잖아. 너도 돈 벌고 있으니까 내 용돈을 챙겨줄 수 있는 거잖아. 야, 내 집 한번 둘러봐라. 벽에 곰팡이 핀 거 보이지? 화장실은 하수구에 물이 자주 역류해서 썩은 내가 진동한다고. 이런 집구석에 사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니? 어머님, 저희도 대출금 갚느라 돈이 모아지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 집도 곰팡이가 있고 냄새도 잘 안 빠진다고요. 오래된 빌라는 다 거기서 거기예요. 아우, 속 터져. 너한테 무슨 말을 못하겠다. 돈 몇 푼 달라고 했더니 그걸 주기 싫어서 별 그지 같은 소리를 다 한다. 그래, 돈 많이 벌어 모아서 재벌이나 되라. 제가 시댁에 가면 항상 이렇게 자신의 삶이 불쌍하다느니 도움이 필요하다느니 하시면서 돈 달라는 말씀을 쉬지 않고 하셨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형편이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 부부가 결혼하면서 받은 대출금을 갚으려면 앞으로 3년은 더 있어야 해서 시어머니를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그러자 안 되겠는지 시어머니는 다른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너희 부모님 말이다. 시골에서 크게 농사 짓는다고 했지? 야, 그 사돈들 나이도 먹었는데 그만 은퇴하고 이 땅 팔아서 내 아들 좀 도와주라고 하면 안 되냐? 네 서방이 사업하고 싶어하는 건 알지? 너도 알다시피 네 서방은 성실하고 일머리가 좋아서 금세 성공할 수 있다고. 너희 부모님한테도 농사 언제까지 할 거냐고 물어봐라. 네? 어머님, 말씀이 좀... 저희 부모님 농사 짓는 땅을 팔아서 남편 사업 자금으로 주라고요? 내 말이 어떻다고 그런 표정을 짓는 거냐?
내 아들 사업 자금도 대주고 나 사는 집도 좀 옮기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친정 부모한테 언제 은퇴할 건지 좀 물어봐라. 어머님,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이 언제 은퇴를 하건 부모님 땅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그 땅은 부모님의 피와 땀으로 채워진 곳인데 어떻게 그걸 돈으로 바꿔서 제 사리사욕을 채우겠어요. 땅을 팔아서 남편과 어머님한테 돈으로 가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친정 재산 이야기는 그만하세요. 저는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대답한 건데 시어머니는 아주 심하게 불쾌해하시며 욕을 하셨습니다. 그래, 너 잘났다. 시골 촌뜨기 년이 아주 계산적이구나. 내가 가진 게 없어 해준 게 없으니 받을 자격도 없다 이거냐? 시골 년이라고 해서 순한 줄 알았더니 도시년들보다 훨씬 더 싹수가 누럽네. 야, 네 애미애비도 너처럼 이기적이냐? 아니다. 그걸 물은 내가 등신이지. 시골 것들은 인심이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가 보다. 내가 착각을 제대로 한 거야. 어머님, 애미애비라뇨. 그런 식으로 저희 부모님을 말씀하시는 거 불쾌합니다. 저희 부모님 욕을 하지 말랬더니 비꼬듯이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왜 안 그러겠습니까? 제가 말실수를 했네요. 며느님,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렇게 남편에 이어서 시어머니한테도 큰 실망을 하며 제 결혼을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직장 여자 동료들의 남편과 시댁은 어떤지 궁금해서 여기저기 물어봤어요. 저만 이렇게 사는 건지 아니면 다른 며느리들도 같은 고충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들어보니 시댁은 거의 다 발을 들이고 싶지 않은 곳이라고 하더군요. 다들 시어머니가 진상이라며 안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남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 남편처럼 분노 조절 장애가 있거나 아내에게 막말하는 사람은 없었는데 문제가 조금씩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이혼하는 건 현명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참아가며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한편 친정 부모님은 농작물의 수확철이 다가오면 늘 저희 집에 농사지은 감자나 고구마를 보내주셨어요. 시골에서 키운 농작물은 도시에서 사 먹는 것보다 훨씬 맛도 좋았고 크기도 엄청 커서 택배로 오면 무척이나 반가웠답니다. 다행히 남편은 주는 대로 잘 먹는 사람이라 밥 대신 감자를 삶아줘도 군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이 농사지은 것들이 제일 맛있다며 자주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리기도 했답니다. 이렇게 좋은 점도 보이니 그이의 단점들을 크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려고 노력했답니다. 그리고 많은 농작물을 보내주시면 시어머니한테 가져다 드렸는데 늘 거절하셨어요. 자신은 이런 시골 음식은 입에 맞지 않는다며 도로 가져가라고 하셨답니다. 넌 내 말을 코로 들었니? 네 친정에서 보내주는 건 안 먹는다고 했잖아. 어머님, 고구마랑 감자 좋아하시잖아요. 지난번에도 안 드신다고 고집 부리시다 제가 삶아드렸더니 엄청 잘 드셨잖아요. 그건 성의를 무시하면 안 되니까 먹은 거야. 난 교양과 지성이 넘치는 사람이라 사람 성의를 무시하지 못한다고. 여하튼 이거 도로 가져가라. 보기만 해도 목이 막혀. 에이,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삶아 드릴 테니까 간식으로 드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가 가져온 고구마와 감자를 바닥에 내팽개치셨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였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부모님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떠올랐죠. 제 표정이 어두워지자 시어머니가 도리어 화를 내셨습니다. 야, 내가 안 먹는다고 했잖아. 싫다고 했는데 왜 고집을 부리고 야단이야? 그리고 네 부모한테 이런 것 말고 차라리 돈으로 붙여달라고 해라. 누굴 거지로 하나. 줘도 안 먹는 걸 왜 계속 가져오는 건지. 이거 다 가져가라. 바닥 깨끗하게 치우고.
저는 그 순간 다짐했습니다. 부모님이 주신 음식을 시어머니한테 절대 주지 않기로 말이죠. 그 이후로도 시댁에 들를 때면 돈 얘기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맨날 돈돈돈 거려서 그런지 남편의 별난 취미가 있었어요. 매주 로또를 10만 원어치를 샀고 스포츠 토토에 헛돈을 아주 많이 쓰더라고요. 매번 꽝인데도 그 짓을 계속했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말려봐도 인생은 한 방이라면서 자기 앞을 가로막지 말라고 했네요. 내가 이 로또 1등만 되면 바로 회사 때려치울 거야. 바로 사업 시작해서 100억대 부자가 될 거라고. 여보, 그런 허황된 꿈 좀 그만 꾸고 이번 달 대출금이나 빨리 내. 또 늦게 내서 전화 오게 만들지 말고. 에이씨, 지금 내 멋진 미래를 말하고 있는데 찬물 끼얹냐? 당신은 가만 보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감성이 너무 없어. 당신 같은 사람을 소시오패스라고 그러더라. 뭐? 소시오패스? 당신 말 다 했어? 내가 소시오패스면 당신은 사이코패스야. 그것도 대한민국 1등 사이코. 아우씨, 저 떽떽거리는 주둥이만 봐도 소름 끼쳐. 내가 로또만 되면 마누라부터 갈아치울 거야. 로또가 되기 전에 갈아치워. 소시오패스랑 계속 같이 살고 싶냐? 당신 한마디만 더 하면 진짜 가만 안 둬? 저의 경고에 남편은 입을 꾹 다물고 방으로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남편이라는 말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는 걸 매일 깨달으며 지내는 것 같았답니다. 그렇게 부부싸움은 거의 매일 했고 시댁에 가면 속이 심하게 상해서 돌아오는 날들이 반복됐어요.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머리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왜 힘든 때가 돼서야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나는 건지 부모님께 죄송한 마음뿐이었답니다. 얼마 뒤 아빠의 전화 목소리를 듣게 됐는데 사무치게 보고 싶더라고요. 도시 생활을 모두 내려놓고 고향으로 가서 며칠 쉬고 싶었답니다. 그래서 콧바람도 쐬고 부모님도 뵙고 마음의 평안도 얻을 겸 해서 일주일 휴가를 내고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떠났어요. 기차를 타고 창밖의 풍경을 감상하며 마음을 비우고 햇살을 맞으며 꿀잠도 자면서 오랜 시간 뒤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은 어느새 흰머리가 많이 나와 있었고 주름살도 나무의 나이테처럼 여러 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바뀌지 않은 게 있었으니 바로 미소였습니다. 저를 보시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으며 기뻐하셨는데 그 미소를 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답니다. 엄마 아빠는 저를 안아주시며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내미가 눈물을 다 흘리네. 누가 우리 딸을 울린 거야? 이 아빠가 혼쭐 내줄 테니까 말만 해. 우리 딸이 결혼 생활이 많이 힘들었나 보네. 딸, 여기선 다 잊어버리고 푹 쉬고 가라. 너한테 농사일 안 시킬 테니까 고향길 구경이나 하면서 놀다 가라고. 부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제 눈물줄기는 더 굵어졌습니다. 하도 많이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고 목소리가 가늘어지더라고요. 오랜만에 시원하게 운 것 같았어요. 저는 짐을 대충 풀고 부모님 조언대로 고향길을 걸으며 옛 추억을 되살렸습니다. 어릴 땐 시골이 너무 싫어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었는데 나이 먹고 내려와 보니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었답니다. 길가에 핀 꽃들과 드넓은 들판, 그리고 부모님의 밭까지 모두 아름답고 찬란해 보였어요. 또 도시에선 잘 보이지도 않던 석양이 어찌나 아름답던지 제 가슴을 몽글몽글하게 만들었답니다. 이튿날 새벽에 밭일을 하러 나가시는 부모님 뒤를 따라 나섰어요. 엄마의 꽃무늬 몸빼바지를 입고 도시에서는 쓸 일 없던 선캡을 쓰고 나왔더니 엄마 아빠가 껄껄 웃으시며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그냥 집에서 쉬라고 밀어내셨는데 저는 이왕 고향에 온 거 제 농사 실력이 녹슬었는지 그대로인지 보고 싶다 전하며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부 체질이었는지 한나절을 일해도 어디 한 군데 쑤시지도 않고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구슬땀을 흘리니 기분이 너무 좋아져서 힐링되는 기분이었답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밭일만 하면서 제 몸과 마음을 충전했어요. 부모님은 아직 늦지 않았다며 남편과 같이 내려와서 농사 지어보면 어떻겠냐고 우스갯소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농부가 된 저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기분이 아주 많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실컷 힐링하고 다시 도시로 떠날 시간이 찾아왔어요. 처음 고향을 떠날 땐 발걸음이 아주 가벼웠는데 지금은 너무 무거워서 떠나기가 무서웠답니다. 아빠는 떠나려는 제 손을 잡아주시며 덕담을 해주셨어요. 딸, 힘들어도 지쳐도 쓰러지지 마. 네 뒤엔 엄마 아빠가 항상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언제든 네가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기대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고마워, 아빠. 나 올라가서 열심히 살게. 부모님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어요. 아이, 그랬다니 다행이구나. 그럼 조심히 올라가렴. 응, 아빠. 잘 있어요? 엄마도 안녕?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억지로 움직여서 기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었고 제 스트레스는 다시 쌓이기 시작했어요. 이런 게 결혼 생활이구나 하며 한숨을 내쉬고 계속해서 참아가며 살기로 했죠. 그런데 시어머니의 돈 타령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시댁에 당분간 발을 끊게 됐습니다. 남편은 제가 시댁에 가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저를 생각해서 시댁에 오라는 말을 참은 게 아니라 저와 대화 자체를 하기 싫어서 아예 말을 하지 않은 거였죠. 한 달 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는데 시어머니도 한마디 말씀을 하지 않으셨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마음을 풀고 시댁에 가기로 했어요. 뭐 이러나 저러나 제가 며느리였고 어른을 이겨먹어서 뭐가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시어머니께 좀 더 잘해드리고 모진 말을 해도 기분 나빠하지 않기로 결심을 했네요. 며칠 뒤 토요일 아침에 남편이 회사에 일이 많아 출근을 해서 저 혼자 시댁에 가려고 준비했답니다. 한 달 만에 가는 것이니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뭐라도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몇 시간 동안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고 백화점에 들러 옷도 한 벌 샀답니다. 오후 2시쯤 돼 시댁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누군가 나오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답니다. 뭔가 이상한 촉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남편이 모습을 드러냈고 뒤이어 여자가 따라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현관 밖으로 나오셨죠. 낯선 여자는 예상대로 남편의 상간녀였습니다. 그이가 해벌쭉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자기야, 오늘은 혼자 가. 내일 내가 자기 집으로 데리러 갈게. 응, 자기. 내일 우리 부모님 만나니까 멋지게 입고 와야 해? 드디어 상견례를 하는구나. 우리 부모님이 기대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말하기 연습도 좀 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오늘 완벽하게 연습할게. 자기야, 우리 빨리 결혼해서 아기 낳고 알콩달콩 살자. 사랑해, 자기. 나도. 그럼 내일 봐. 남편은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다 못해 상견례까지 한다네요. 이것부터가 기가 막혀 미칠 노릇인데 상간녀가 임신까지 했다니 눈앞이 캄캄했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당연히 불처럼 달려들어 세 사람을 조져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더군요. 제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심장은 밖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쿵쿵거리며 심하게 뛰었습니다. 눈물까지 줄줄 흘리면서 아무것도 못하고 숨어 있었답니다.
이윽고 상간녀가 떠나가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도저히 시댁에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 상간녀 뒤를 쫓아갔습니다. 참 웃기는 게 상간녀가 도착한 곳은 저와 남편이 사는 빌라 근처의 주택이더라고요. 왜 이 상간녀를 사귀고 임신까지 시켜서 결혼하려는지 알겠더라고요. 엄청난 대저택에 사는 부잣집 딸이었거든요. 여하튼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남편은 코앞에 사는 처녀를 꼬셔 연애도 하고 애까지 가진 거였죠. 남편에게도 화가 났지만 못난 제 자신에게도 부하같이 밀었답니다. 그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떻게 일을 해결할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끝나기도 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시댁에 와서 뭔가를 가져가라는 간단한 말을 전하고 끊더라고요. 아무것도 결심하지 못한 채 시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시모자가 같이 있더군요. 남편은 회사 갔다고 한 거짓말을 이어서 하려고 퇴근하자마자 시댁에 왔다고 말했답니다. 이윽고 시어머니가 용건을 바로 전하더라고요. 야, 그 베란다에 감자랑 고구마 가져가라. 네 부모가 보낸 모양인데 한 달째 베란다에서 썩고 있다. 내가 네 집안 농작물 가져오지 말랬더니 아예 내 집으로 택배를 보내게 한 거냐? 네? 저희 부모님이 택배를 보내셨어요? 아이 그래. 네가 휴가 내고 시골에 다녀왔던 다음 날에 왔더라. 거들떠도 보지 않는 감자를 엄청 무겁게 보냈더라. 난 손도 안 댔으니까 네가 가져가 처먹든지 버리든지 알아서 해라. 그냥 내 집에서 치우기만 하라고. 생각해보니 부모님은 제가 고향에 내려갔을 때 결혼 생활이 힘드냐고 물었던 게 떠올랐어요. 아빠는 제가 더 나은 결혼 생활을 하길 바래서 시어머니한테 직접 감자와 고구마를 보내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달 동안 베란다에 썩혀뒀으니 감자 상태가 어떨지는 안 봐도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관을 제대로 한 것도 아니니까요. 시어머니 말에 굳이 대답을 하지 않고 베란다 문을 열었더니 테이프가 그대로 붙어있는 감자 박스가 하수구 옆에 있더라고요. 그걸 조심히 끌고 와서 테이프를 뜯고 상자를 열어봤어요. 역시나 감자의 싹이 모두 자라서 먹을 수 없는 상태였답니다. 알이 크고 상처 없는 감자만 골라서 보내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속이 상해서 멀쩡한 감자가 있는지 뒤적거렸는데 감자 몇 개를 걷어냈더니 신문지가 깔려 있더라고요. 그걸 들어 올리니 5만 원짜리 현금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저는 너무 놀라 이게 무슨 일인지 현금 뭉치를 뒤적여 봤는데 편지가 한 장 있더라고요. 아빠의 필체로 쓰여 있는 거로 봐서 아빠가 돈을 담은 게 확실했답니다. 저는 편지에 무슨 말이 적혀 있는지 읽어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어요. 아빠는 시어머니에게 부족한 저를 잘 부탁한다는 글을 쓰셨고 올해까지만 농사를 짓고 땅을 팔아서 시댁을 도와드리겠다는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속사정을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저를 많이 사랑해 주라는 부탁의 글을 보고 눈물이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박스에 채워진 돈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하셨답니다. 저는 친정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제가 훌쩍거리며 울자 남편이 짜증내며 다가왔습니다. 아이씨, 너 뭐야? 왜 울고 그래? 아이, 감자 썩은 게 그렇게 속상하냐? 그건 뭐야? 편지냐? 줘봐. 그이는 아빠의 편지를 읽더니 집어던져 버렸고 박스를 거실 바닥으로 가져오더니 싹을 틔운 감자들을 바닥에 집어던지더니 현금 뭉치를 보고 환장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닦으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엄마, 이거 봐! 돈이야, 돈! 우와! 이게 웬일이니? 아유, 이게 다 얼마야? 완전 노났네. 네 장인 장모가 드디어 염치 있는 행동을 했네.
아니, 엄마, 지난번에 엄마가 전화로 돈 달라고 보챘더니 이렇게 현금으로 보내줬나 봐. 이야, 장인 장모가 아주 경우 없는 사람은 아니었네. 그러게 말이다. 사돈이 내 인생에 도움이 될 때도 있구나. 언제 땅 팔아먹나 했더니 올해 가서 판다고 하네. 우리 이 돈으로 뭐 하지? 대충 5천만 원은 될 것 같은데 엄마 이사할까? 무슨 소리야. 이건 내가 가져갈게. 나 돈 쓸 일 있는 거 엄마도 잘 알잖아. 두 사람은 화장실에 있는 제가 못 듣도록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시어머니가 속삭이듯 대답하더군요. 쉿, 새애기 듣겠다. 그런데 네 장인이 땅을 팔면 너한테 큰 몫이 떨어질 건데 이혼해야겠냐? 바로 이혼하면 좀 아깝지 않겠어? 당분간 두 집 살림 해야지. 잘만 하면 장인놈한테 몇 억은 뽑아먹을 수 있을 거야. 그럼 나 소원대로 사업할 수 있다고. 그리고 새로 만나는 장인도 겁나 부자니까 뭐 이래저래 돈을 쌓아놓고 쓰는 인생을 살 수 있겠다고. 아싸. 아이고, 우리 아들 두 집 살림 하려면 많이 바빠지겠네. 아유, 그래. 이 돈은 우리 아들 위해 엄마가 양보할게. 두 번째 새애기 부모한테 잘 보이려면 돈 좀 써야 할 테니 말이야. 대신 너 걸리지 않게 잘해야 한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나자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시모자는 저와 가족이 될 수 없다는 건 당연했고 아주 처절하게 복수해줘야 한다는 걸 말이죠.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상간녀에게 돈을 쓸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피땀 흘려 번 돈을 바람난 상간녀에게 쓰는 건 눈뜨고 봐줄 수 없는 일이었으니 저는 바로 각성하기로 했습니다. 싹이 난 감자 2개를 집어서 모자의 얼굴에 하나씩 던져버렸답니다. 돌처럼 단단한 감자는 두 사람의 코피를 터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등으로 코를 훔치며 말했어요. 이거 코피잖아. 야, 새끼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우리한테 감자를 집어던진 거냐? 네, 맞아요. 그거 우리 부모님이 뙤약볕 아래서 고생하면서 번 돈이에요. 어머님과 당신은 그 돈에 손댈 자격 없어요. 너 갑자기 왜 이러는 거니? 사돈이 나한테 널 잘 부탁한다고 선물로 준 거잖아. 이건 내 돈이라고. 날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라는 부탁으로 보낸 건데 두 사람은 벌써 다른 여자를 들일 생각이잖아요. 아니, 벌써 그 여자가 임신했으니 나만 이방인이네. 당신이 돈 쓸 곳이 있다는 게 바로 그 상간녀를 말한 거지? 그런데 어쩌지? 벌써 내가 알아버렸거든. 아까 낮에 그 여자가 여기서 나가는 걸 봤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려다가 그년을 뒤쫓아갔지. 우리 집이랑 꽤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더라? 넌 이제 끝났어. 내가 이혼 소송만 할 게 아니라 그 여자랑 부모한테도 네 놈이 어떤 놈인지 다 까발려서 시궁창 바닥에서 살게 해줄게.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말을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 다 알았구나. 아유, 이거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네. 미안해, 여보. 그런데 내 말 좀 들어봐. 그녀는 나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잠시 스쳐가는 년이야. 우리 동네 사는 여자인 거 알았다고 했지? 여보, 걔가 작정하고 들이대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남자는 원래 오는 여자를 막는 게 어렵다고. 어쨌든 지금 이 순간부터 연락 끊어버릴게. 아니, 이별 통보하고 끝낼게. 날 믿으라고. 당신 애기 가졌다며. 그런데도 모른 척 하겠다고? 그럼 이 사실을 상간녀랑 그년 부모한테 가서 알려볼까?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걸 밝히자 남편이 고개를 숙였고 시어머니가 나섰습니다. 예, 너 왜 그러니? 임신 좀 한 게 뭔 대수라고. 새아가, 우린 너를 버릴 마음이 없다. 여기 편지에 적힌 사돈의 당부대로 우린 너를 사랑하고 아껴줄 거란 말이야. 내 아들이 만나는 애는 그냥 버리면 돼. 애는 지우라고 하면 된다고. 새아가, 이 남자가 살다 보면 바람 한 번씩 피우기도 해.
내 남편도 그랬고. 많은 남자들이 실수한다고. 시어머니가 말 같지도 않은 대답을 하고는 남편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러자 그이도 눈을 크게 뜨며 대답했어요. 맞아. 엄마 말이 맞아. 여보, 내가 바람 피운 건 정말 미안해. 내가 이렇게 빌게. 그녀는 그냥 심심풀이 땅콩으로 잠시 만난 거야. 요즘 당신이랑 나 많이 소원하게 지낸 거 알지? 그래서 잠자리가 궁에서 만난 걸레 같은 년이라고. 내가 당신 버리고 그런 걸레한테 새 장가를 들고 애까지 낳고 살겠어? 여보, 나 정신은 똑바로 박힌 놈이야. 그런 년은 트럭으로 줘도 안 갖는다고. 그래? 난 믿지 못하겠는데. 그럼 당신이랑 어머님이 무릎 꿇고 제대로 용서 빌어봐. 내 화를 풀어주려면 뭐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제가 눈을 부라리며 말했더니 두 모자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무릎을 꿇더군요. 저희 부모님 돈이 그렇게나 좋았나 봅니다. 제가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 빌고 상간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시 한번 말해보라고 으르렁거렸어요. 시어머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상간녀는 그냥 걸레 같은 년이니 아무런 신경을 쓰지 말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또한 다시는 바람 피우지 않을 테니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고 했고 저에게 평생 충성하면서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 상간녀를 걸레라고 실컷 욕하고 뱃속의 아기는 제 신경이 쓰이지 않도록 지우게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두 모자의 말이 끝나자 저는 목에 걸고 있던 핸드폰을 가리켰습니다. 이거 보이지? 어머님이랑 당신이 하는 말들 모두 영상통화로 찍고 있었어. 사실은 말이야. 아까 낮에 상간녀를 뒤따라가서 당신이 내 남편이라는 걸 알려줬어. 그 여자는 많이 놀라긴 했는데 당신 아기를 가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조금 전 화장실 가서 상황 전해줬지. 영상통화로 두 사람 진심을 보여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받아주더라? 그리고 방금 당신 애인이 많이 화가 났나 봐. 걸레가 어쩌고 애기를 저쩌고 했으니 화가 날 만도 하지. 그래서 자기 부모님들이랑 같이 여기로 출발했다네? 이제 어쩌냐? 두 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가랑이 절벽에서 떨어지게 생겼네. 제가 핸드폰을 흔들며 조롱하자 남편이 격분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성큼성큼 걸어와 손을 올리자 미리 준비했던 후추 스프레이를 그의 눈에다 발사해줬어요. 남편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는데 눈을 비비면서 더 큰 괴성을 질렀습니다. 앞이 안 보여. 개 같은 년. 엄마, 저 년 좀 어떻게 해봐. 그리고 내 애인이랑 부모님 오고 있다잖아. 어떻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이 애미가 누구냐? 전쟁이 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여자라고. 우리가 아무리 막말했어도 저쪽은 애기를 가졌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못할 거야. 네가 인연이랑 이혼해서 걔한테 가겠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아무렴 자기들 딸을 싱글맘으로 만들겠니? 시어머니는 신기할 만큼 침착하게 말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려고 하자 자세를 낮춰 제 허리춤을 잡고 잡아뜨렸어요. 방심한 탓인지 제 몸이 쉽게 넘어갔답니다. 저는 바닥에 깔린 싹이 튼 감자를 잡고 심호 면상을 향해 던졌습니다. 하지만 모두 빗나갔고 던질 게 남지 않았답니다. 발악하며 싸우려고 했는데 시어머니의 손힘이 어찌나 세던지 제 몸에 올라타서 따귀를 날리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겠더라고요. 눈앞이 캄캄하게 변해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관문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시댁에 들어올 때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아서 계획한 대로 상간녀와 부모님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상간녀 아빠로 보이는 사람은 덩치가 산만했어요. 신발을 벗지 않고 빠른 걸음으로 들어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풀스윙으로 싸대기를 날렸습니다. 그러자 쌍코피를 흘리며 맥없이 쓰러졌답니다. 이윽고 상간녀 아빠가 방향을 틀어 후추 스프레이를 맞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 남편을 한 손으로 들어올려
주먹으로 배와 얼굴을 사정없이 날렸습니다. 그이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상간녀 아빠는 이성을 잃어서 그런지 남편을 뭉개진 떡처럼 납작하게 반쪽으로 만들어버렸네요. 그리고 상간녀와 상간녀 엄마 둘이 정신 차린 시어머니를 응징하기 시작했습니다. 뺨, 머리카락, 등짝 구분 없이 눈에 보이는 곳을 사정없이 갈겨댔답니다. 저는 뒤로 한 발 물러나서 이 모든 광경을 재밌게 구경했어요. 두 모자가 제대로 아작나는 걸 보니 제 속이 아주 후련했답니다. 결국 두 모자는 살려달라 빌다 못해 꺼이꺼이 울면서 구걸하더군요. 이봐요, 사돈. 우리 그만합시다. 새 애기 뱃속의 애기를 생각해서라도 그만하고 결혼 진행하자고요. 저기 서 있는 년은 바로 이혼해서 쫓아낼 겁니다. 시골에서 올라온 촌년을 불쌍해서 받아줬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사돈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이 정신 나간 년아. 니놈 아들이 유부남이었다는 것도 충격인데 내 손주를 지우겠다고 했지? 이거 아주 짐승보다 못한 년일세. 야, 너 같은 년이 내 손주 할머니가 되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 니 년과 니 아들놈 새끼 사귀죄로 고소하겠어. 유부남이라고 속이고 내 딸 임신시킨 벌을 받게 해주겠다고. 이봐요, 이러지 마요. 그럼 여기 있는 돈 가져가세요. 이걸로 합의하자고요. 5천만 원 받고 조용히 끝냅시다. 시어머니는 그 상황에서도 위기를 넘어가려고 잔머리를 아주 잘 굴리더라고요. 저희 아빠 돈을 상간녀에게 합의금으로 주겠다니 진짜 상상도 못했던 말을 들었네요. 하지만 상간녀와 부모는 시어머니처럼 어리석고 돈을 밝히는 사람들이 아니었고 박스 안에 돈이 제 부모님 것이라는 걸 영상으로 보고 알고 있어서 손도 대지 않았답니다. 그저 시어머니와 남편을 더 두들겨 팼죠.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야 상간녀 가족은 주먹질을 그만뒀고 상간녀 아빠가 저에게 손을 내밀더라고요. 이 아줌마 아니었으면 제 딸을 이런 미친 녀석과 결혼시킬 뻔했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아저씨. 그럼 같이 고소하러 갈까요? 전 이혼 소송하고 그쪽은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겠네요. 그래요. 저에게 잘 아는 변호사가 있으니 같이 갑시다. 저놈, 제가 반드시 콩밥 먹일 겁니다. 그리고 아줌마가 제대로 된 위자료 받게 해줄 겁니다. 상간녀 가족들과 악수를 나누고 저희 부모님이 시어머니한테 보내준 현금 박스를 들고 시댁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죽어가는 소리를 내며 제 발목을 잡더군요. 그 돈은 놓고 가라. 나한테 온 돈이니까 내가 주인이라고. 와, 정말 대단하시네. 이 돈독오른 할망구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 돈을 가져가겠다는 거야? 도대체 당신 머릿속에는 뭐가 들었길래 이 모양인 거지? 너도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봐라. 저절로 나처럼 될 거야. 야, 너 때문에 부자 사돈집 놓쳤으니 그 돈이라도 두고 가. 제발. 진짜 대단한 년일세. 야, 이 회충약에도 끄떡없을 기생충년아. 너희 기생충 모자에게 어울리는 시궁창으로 보내줄게. 시궁창에 보내도 상관없으니까 돈만 두고 가. 저는 발로 시어머니 면상을 밟아버렸어요. 그제야 주둥이가 다치고 눈꺼풀도 다쳤답니다. 그렇게 어마무시한 응징을 하고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 상간녀 가족들과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받아주겠다고 확신했지만 남편을 감옥에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혼인빙자 간음죄가 사라졌으니 형사처벌은 불가하고 위자료만 청구할 수 있답니다. 이 법이 참 그지 같죠? 상간녀 아빠는 분노하며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다짐의 말을 남겼어요. 몇 주 뒤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남편은 저와 상간녀에게 거액의 위자료를 주는 것으로 판결이 끝났답니다. 그이는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해서 퇴직금과 신혼집 그리고 시댁을 담보로 대출받아 위자료를 겨우 다 채웠습니다. 더 크게 망했으면 했는데 많이 아쉬웠네요. 하지만 하늘이 괜히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백수가 된 남편은 오토바이 한 대를 사서 배달 알바로 전전긍긍하며 시어머니와 입에 풀칠하며 살고 있었는데 대출금도 그렇고 목돈을 벌고 싶어서 불법 사설 토토 업체에서 자금 담당 알바를 하다가 경찰에 걸리고 말았답니다. 도박을 한 것뿐만 아니라 도박 업체에서 일까지 했으니 바로 구속됐다네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기쁨을 만끽하고 도시 생활을 접게 됐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시골로 내려가서 농부로 살기로 결심했답니다. 당연히 부모님은 두 팔 벌려 환영해 주셨고 땅을 팔지 않고 저에게 물려줘서 계속 농사를 짓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몇 달을 고요하고 평온하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누군가 하고 받아봤더니 바로 처절하게 시궁창에서 썩고 있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세아가 잘 지냈냐? 나다, 네 시애미. 시어머니는 무슨... 이봐요. 내가 당신 아들이랑 이혼한 지가 언젠데 새 얘기 소리를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전화한 이유가 뭡니까? 설마 또 돈 달라는 미친 소리 하려고 했어요? 아니다, 세아가. 그냥 네가 생각나서 전화했다. 실은 내 아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혼자 지하방에서 지내게 돼서 네 원망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네가 많이 그립구나. 세아가, 내가 진심으로 미안했다. 날 용서해 줄 수 없겠니? 무슨 계략인지 시어머니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과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속지 않으려고 화를 냈습니다. 용서 같은 소리 하지 마. 당신은 평생 그 지하방에서 썩어갈 거야. 아니, 얼마 가지 못해서 거기서 마지막을 맞을걸. 두고 봐. 하늘이 존재하고 있으니 천벌 받을 각오하라고. 그래. 난 천벌 받을 거야. 그리고 네가 용서해주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네가 보고 싶어서 연락한 거야. 세아가, 네 부모님이 보내줬던 감자와 고구마가 생각나는구나. 혹시 나한테 보내줄 수 있겠니? 감자 밑에 돈을 좀 깔아서 말이야. 역시나 시어머니는 끝까지 돈 타령하려고 전화를 준 거였습니다. 이 화상아, 노망난 노친네야. 언제까지 그러고 살래? 시어머니는 바로 원래 목소리로 바꿨습니다. 이년아, 그때 네 애비가 준 돈은 내 거잖아. 그거 다시 나한테 보내. 지금 아들 새끼는 감방에 있고 나는 몸 아파서 일을 못한다고. 당장 병원에 갈 돈 없으니 니년이 내 돈 돌려주란 말이야. 아이고, 이 미친 노인네야.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어?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이봐 할망구, 돈 같은 소리 말고 그 지하방에서 썩다가 죽어서 지옥이나 가. 저는 그렇게 막말을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남편이 벌을 받아 감옥에 간 것보다 더한 벌을 시어머니가 받게 됐습니다. 지하방에서 혼자 가난하고 외롭게 살던 중 배가 고파 어디서 주웠는지 감자를 가져와 삶아 먹었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감자를 삶아 본 적이 없던 시어머니는 싹이 튼 감자를 먹어도 상관없는 줄 알고 꾸역꾸역 다 먹어치웠다네요. 싹이 튼 감자에 독이 있는 건 다들 아시죠? 시어머니는 솔라닌과 차코닌이라는 독이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 지옥으로 떨어졌답니다. 감옥에 있는 남편이 장례를 치르지 못하니 저에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물론 저도 남남이니 다른 데 알아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그래서 시몬은 절차 없이 바로 화장된 채 어딘지 모를 산에 뿌려졌다고 합니다. 돈을 심하게 밝히고 저와 부모님을 하찮게 여긴 두 모자의 최후는 이렇게
최악으로 끝장이 났네요. 속이 후련한 복수죠. 나중에 남편이 감옥에서 출소하면 더한 벌을 받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했으면 피눈물 흘려야 정상이니까요. 저는 농부로 일하며 다른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어요. 같은 마을에서 저처럼 농사를 짓는 남자와 말이죠. 저희 부부는 매일 이 채널을 틀어놓고 농사를 짓는데 제 사연 들으며 일하면 정말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럼 할 말 다 했으니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댓글로 응원과 위로의 한마디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